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그리고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을 향해 억지 정치 보복은 중단하라. 부질 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끝내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이냐.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라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에게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서 씨의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의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그리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대가라는 의혹입니다. 서 씨가 전무이사직에 앉으면서 매월 받은 월급 그리고 태국 체류비 총액인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재인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서 씨가 항공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임원직에 올랐다는 것이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직의 경우 이미 2년여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현재 횡령 배임,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확정된 징역형만 6년이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의 1심에서 받은 징역형까지 합치면 거의 징역 10년형에 달합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영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에서 이번 기자회견 역시 이뤄진 것인데요.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취재진의 질의에 현 문재인 전 대통령 심기와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누구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그런 부분들을 재임 중에 충실히 했음에도 검찰이 표변에서 정치검찰로 나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일삼는 걸 보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3년 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수 무혐의 하동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황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원칙적이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검찰총장 되기 전에 검찰개혁 이런 거 서로 교감이 있고 약속하지 않았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이 되고 나선 검찰개혁에 상당히 미온적이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검찰총장에 대한 경질사유도 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원칙은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실제 잘못이 있고 해서 경질한다면 전 정부 대통령과 뭐가 다르겠나. 그래서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할 일이라 생각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그놈의 2년 임기 보장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원칙이었나봐요. 상관인 법무부 장관은 가차없이 자르는데 말입니다. 황희 의원은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이런 분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의 자녀에 지금은 헤어진 전 사위에 이걸 탈탈탈 이게 뇌물이라는 게 입증이 되겠느냐.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건데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김건희 무혐의 파문에 대한 정치적 물타기 수사라는 입장인 겁니다. 앞서도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문재인 일가 계좌 내역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오자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며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잘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이 문다혜 씨 자택을 비롯해 그가 소유 중인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해당 별장은 송기인 신부의 소유였다가 지난 2022년 사들인 별장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특별한 소득이 없던 그가 수억 대에 달하는 별장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윤계 검찰이 돌연 문재인 일가 수사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이 독도 포기 파문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파동까지 터지면서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나갈 지경이 되자 시선 돌리기와 함께 수구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힘 지지층 입장에선 문재인이 털리는 것을 정치적 효능감으로 기대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듀얼백을 받아드신 김건희에 대해선 출장 조사도 모자라 핸드폰까지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기에 지지층 결집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계획된 쇼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처럼 떠들썩하다가 결국엔 꼬리 자르기 선에서 대충 마무리될 거라는 그런 예상 말입니다. 즉 전 사위나 이상직 전 의원, 그 밖의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일부 기소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겁니다. 친윤검찰들은 지금껏 이재명에 대해선 수시로 사건을 만들어내 수백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연달아 기소에 동시에 재판 4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7만 8천 원 가지고도 압수수색 100번을 넘게 한 데 이어 결국 300만 원 벌금형까지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문재인은 지난 2년 넘도록 너무도 평온하게 책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와대 출신 측근들만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이죠. 문재인은 딸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와중에도 페이스북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 추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더욱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문재인은 지금껏 검찰 수사나 재판받았던 사례가 있었나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문재인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검찰은 당시 서면 조사만을 한 뒤 문재인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건 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문재인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70억을 받은 사건인데도 그렇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진짜 탈탈탈 셀 수도 없이 많이 털린 사람이 이재명인데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마치 문재인이 이재명 정도로 털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털렸는지요. 아직 조사 한 번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심각한 호들갑이자 설레발로 보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당을 탈당하면서 단 한 명뿐인 국회의원이 사라진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종민은 4월 총선 당시 세종갑에 출마했는데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이 드러나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힘 후보와 1대1 대결을 하게 됐고 어부지리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운 좋게 원외정당을 면하게 된 것인데 그 한성마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엄중히 이낙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미래는 정의당처럼 배제될 전망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를 SNS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라며 많이 고심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종민은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척간도 진일보의 충정으로 섰다라며 누가 권력을 잡아도 지금 정치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들이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는 거대 양당 중심을 타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졸지의 원외정당으로 전락해버린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에게 고뇌 어린 결정을 응원한다라며 자 역량을 키우고 세력의 몸집을 불려본 민주연합체 촉진과 결성을 앞당기고 외연 확대를 위해 더 큰 시작을 위한 한시적 별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 단단한 진지를 구축한 후에 궁극적 연대 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확실한 것은 한시적 별거를 거쳐 서로가 더 크게 성장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는 사실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최근 엄중히 이낙연은 정계은 퇴설에 대해 국가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라며 소문을 부인한 바 있는데요. 4월 총선 당시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다가 선거비용 전액 보존인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낙선하며 한때는 대선 주자 1위였다가 바닥까지 몰락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까지 탈당했으니 이젠 미련 버릴 때도 됐잖아요. 김종민은 탈당문에서 거대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른바 제3지대를 꾸릴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 복당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목표일 것입니다. 자신이 운 좋게 얻은 지역구인 세종갑은 대표적 민주당 강세 지역구이기도 하니까요. 국힘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역구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장 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반명친문계 낙천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의 연대라 하겠습니다. 초일회는 박광원,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신동근 등 전직 의원 15명이며 이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원과 지지층에 의해 경선에서 걸러진 바 있습니다. 김종민 역시 가결 오적 명단에 들어 있었으니 저들과는 뜻을 함께한다고 봐야죠. 김교환 CBS 논설위원에 따르면 초일의 구성원들은 이재명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대안으론 김동연과 김부겸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복수 혈전을 꿈꾸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는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에서 일부 유죄라도 받게 된다면 김동연 혹은 김부겸을 간판으로 내세워 당을 흔들겠다는 속내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말도 안 나올 정도의 더러운 피해자, 코스프레라 하겠습니다. 평소에 김종민이라면 초일회와 연대하면서 이재명 체제가 흠집나게 기다리며 민주당 복당을 엿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이런 얄팍한 수법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초일회와 같은 집단은 이미 민주당원들과 지지층에게 찍힐 대로 찍힌 집단인데다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조차도 저들을 좋아하지 않는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김부겸이나 김동연, 김경수 정도가 이재명을 대체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이라서입니다. 아니면 김종민이 갑자기 친명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개혁 정치인 코스프레를 할지도 모르지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운 좋게 얻은 한석밖에 없는 정당에 있으니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김종민이 갑자기 태세 전환한다면 뭘로 대응해줘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